결코 밝혀져서는 안 될 진실들이 있다.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이제 우리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세상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징조들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오래된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사의 시계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인류를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밀어붙이는 듯 가속화되고 있다. 전설처럼 들리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지금 더 이상 이를 우연이라 말할 수는 없다. 이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상황 속에서 한 이름이 압도적인 힘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아비그야 아난드. 어릴 적부터 놀라운 예측으로 주목을 받은 인도 청년. 그의 말은 마치 어떤 위대한 존재로부터 전해진 선고처럼 들린다. 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할 때마다 세상의 징후들은 마치 그의 말을 확인하려는 듯 움직인다. 누군가는 조롱하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은 두려움으로 바뀌어간다. 그의 예언이 주는 충격은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현실이 그의 말에 맞춰 움직이는 듯한 데 있다. 그리고 그의 경고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어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오늘은 이미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 붕괴, 한국의 정치적 움직임, 일본의 불안 정성, 이 모든 것은 뉴스에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그의 분석 속에 존재했다. 아비그야의 젊음은 그가 밝히는 예언의 무게와 대조를 이룬다. 마치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다가오는 폭풍을 알리는 사명을 지닌 존재처럼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기반으로 그를 설명하려 하고 어떤 이들은 단지 행운이라 말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의 말과 현실의 일치가 계속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베다 점성과 고대 우주 해석을 바탕으로 한 그의 계산은 이미 학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그들이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들이 그의 말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아비그야는 이제 하나의 기준점, 하나의 경고의 상징이 되었다. 그에 따르면 세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전환의 과정에 들어섰다. 중국, 한국, 미국,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그것들은 전 인류를 전례 없는 충돌로 몰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 전 지구적 연쇄 반응의 일부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간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미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징후들이 불편할 정도로 정밀하게 맞아떨어질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감정이 된다. 그에게 있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별들의 움직임, 자연의 순환, 정치적 변화들은 각각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적 기계의 표현이다. 이 신념은 그의 말에 독특한 힘을 부여한다. 그가 말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피할 수 없는 부름처럼 역사의 행진을 알리는 목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불안한 개념이 등장한다. 바로 우주가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속삭임이 아니다. 미묘한 신호도 아니다. 우주가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아비그야는 이러한 신호들이 이제는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다고 말한다. 세계 경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균열을 드러내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정치적 불안정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자연재해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그는 이 모든 현상을 임박한 위기의 시기를 알리는 암호로 설명한다. 세상은 이미 균형의 선을 넘어섰고 이제는 붕괴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최근의 현상을 상식적인 설명으로 해석하려 할 때 아비그야는 그것들을 더 거대한 틀 속에 배치한다. 그는 각 사건이 단순한 인간의 실수나 우연이 아닌 우주적 질서에 따른 주기 속의 한 조각임을 보여준다. 경제 위기는 인간의 오류를 넘어서 보편적 법칙의 일부이고 자연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이미 시작된 전환기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무섭다.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운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이러한 주장들이 현실 속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경제 붕괴를 경고하는 각종 보고서, 한국의 정치적 긴장에 대한 뉴스, 일본의 지진 경보, 모든 것이 그의 설명을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예언이 아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경고이며 그에 정확히 부합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이 반복되는 일치는 결국 의심을 두려움으로 바꾸고 만다. 그의 말을 지켜보는 대중은 그 속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느낀다.
그 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다. 누구나 느끼는 감정은 하나다.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는 이미 그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마치 연극이 진행 중인데 그는 이미 그 대본을 미리 읽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고정된다. 다음 막이 열릴 때 아무도 불시에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계시들이 주는 효과다.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멈추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곱씹게 만드는 것. 왜냐하면 이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눈앞의 현실을 마주한 이상 과거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힘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솟구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맴돌게 된다. 우리는 반복되는 우연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운명의 한가운데에 있는가? 아비그야는 어떤 답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징후를 보여줄 뿐이다. 나머지는 각자의 몫이다. 아비그야 아난드는 중국의 운명에 대해 말하는데 결코 주저한 적이 없다. 그는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이들조차 소름이 돋게 할 만큼 분명하게 말해왔다.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은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그것은 외부의 공격도 전통적인 전쟁의 결과도 아니다. 내부 구조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며 인류의 역사가 반복해온 하나의 주기라고 말한다. 아비그야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은 이제 세계 지정학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분열의 문턱에 서 있다. 경제 위기, 사회적 긴장, 지역 간 격차, 그리고 갈수록 압박받는 중앙정부, 이 모든 것이 그에 따르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의 일부다. 제국은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갈라지고 금이 간 성벽처럼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해체될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이 단순한 시위나 경제 불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다가올 것은 완전한 분열이다. 중국은 하나의 힘으로 존재하던 국가에서 벗어나 다수의 정치 세력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운명이지만 그가 보기에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는 말한다. 역사는 이미 충분한 단서를 남겨두었다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지 인류의 과거 속에서 되풀이되어 온 하나의 패턴이 다시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는 그 이상을 말한다. 아난드는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중국이 5개의 뚜렷한 지역으로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점점 더 부유해지고 독립성을 키워가는 남부는 중앙 권력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소수 민족과 역사적 갈등이 얽혀있는 서부는 자치권을 요구할 것이며 불안정성에 직면한 동북부는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미지는 단지 기억으로만 남게 된다. 세계는 눈앞에서 새롭게 그려지는 정치 지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분열의 충격은 중국의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아비그야에 따르면 이는 전 아시아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일련의 변화의 반가소해가 될 것이다. 중국에 의존해온 여러 국가들의 경제가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글로벌 권력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주변 지역의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불안정의 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의 설명은 은유도 비유도 없다. 중국의 분열은 가정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실로 묘사된다. 그 초기 징후들은 이미 드러나 있으며 사건의 속도는 그가 했던 경고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시장의 하락, 억눌린 시위, 내부 위기를 알리는 경고들. 이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의 단계들이다. 아비그야는 이를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부른다. 그는 중앙 구조가 권위를 상실하는 그 시점이 오면 분열의 속도는 매우 빠르며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시점은 그의 말에 따르면 이미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는 순간 이미 늦는다.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 이 예언이 주는 무게는 단순한 추측이나 억측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는 지역 위기, 경제 쇠퇴, 권력 투쟁을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연결시킨다. 그리고 그로 인해 드러나는 전체 그림은 하나의 제국이 세상 앞에서 해체되고 있다는 명백한 현실이다. 견고해 보였던 것이 허약함을 드러내고 영원할 것 같던 것이 결국은 덧없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아비그야 아난드의 예언 중 첫 번째 충격이다. 수십 년 동안 안정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강대국의 붕괴, 그것은 조용한 쇠락이 아니라
대륙을 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줄 폭력적인 붕괴가 될 것이다. 중국의 분열로 인한 파장은 경제, 정부, 사회, 그 어떤 영역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한 이후 아난드는 그의 시선을 미국으로 돌린다. 그는 미국 정치가 현재의 혼란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곧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후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설 인물이다. 아난드는 그를 두 번째 트럼프라고 묘사하며 충돌의 에너지를 계승하면서도 훨씬 더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인물이라고 설명한다. 이 지도자는 정치적 지진과도 같은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가 무력으로 기존 질서를 흔들었다면 이 후계자는 공격성과 전략을 결합해 전 세계 질서를 다시 짜려 할 것이다. 그는 냉혹하고 계산적이며 물러섬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단순히 세계 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새로이 재편하고자 할 것이다. 아난드에게 있어 트럼프 2.0은 훨씬 더 위험한 권력이다. 본능적인 대중성과 치밀한 계획력을 동시에 지닌 이 인물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리더보다도 더 예측 불허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예언은 명확하다.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미국 지도력을 보게 될 것이다. 더욱 강경하고 더욱 급진적이며 모든 분야에서 경쟁자들을 정면으로 상대하려는 리더. 그는 트럼프가 남긴 충격의 유산을 계승할 것이며 거기에 더해 국가적 전략가로서의 사고방식과 도발자로서의 행동을 겸비하게 될 것이다. 이 조합은 세계 지정학을 한층 더 긴장감 넘치게 만들 것이며 미국은 다시금 절대적 패권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장의 중심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아난드는 예언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예언은 다시 한번 한국과 연결된다. 아비그야 아난드는 12월 20일부터 27일 사이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한다. 그는 이 현상을 하얀 비바유라고 불렀다. 이 수수께끼 같은 표현은 그의 측근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다. 자연현상인지 영적 계시인지 혹은 하늘에서 오는 징조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그것은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닐 것이라고.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다는 점이다. 나라 전체가 충격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날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비그야는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질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단 한마디의 어두운 경고를 남겼다. 그 일이 일어나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이며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하얀 비는 단순한 기상현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아난드에게 있어 그것은 상징적이면서도 동시에 실제적인 신호이다. 그는 이 사건의 영향이 단순히 물리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사회적 차원에까지 깊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공포의 시기를 지나게 되겠지만 그 끝에는 변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한다. 이 예언은 강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아난드는 대개 흐릿한 미래가 아닌 정확한 시기와 특정 국가를 짚었기 때문이다. 현대 세계는 모호한 예측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일주일 명확한 날짜, 단일한 대상 국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 솟아오른다. 12월에 과연 무엇이 벌어질 것인가? 하지만 아난드는 완전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는 일부 계시는 말할 수 없다고 고집한다. 그것들을 말로 옮기는 순간 운명의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얀 비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추측과 두려움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가 세부 사항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 예언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한국 국민에게 있어 이 예언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다. 국가의 심장에 울려 퍼지는 경고음이다. 그것은 고통과 충격의 순간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기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하다. 아난드는 이 충격을 통해 한국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세계적 영향력과 존재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세상의 긴장과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 이것이 자연재해일까? 정치적 사건일까? 아니면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형이상학적 현상일까?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아비그야는 단언한다. 그 일이 일어나면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아차릴 것이다. 이 계시의 무게는 단지 그것이 난해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확신에 찬 어조로 예고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12월은 반드시 기억될 것이다. 한국은 역사에 남을 어떤 사건을 겪게 될 것이다. 경고는 이미 주어졌다. 세상은 지금
그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아비그야 아난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의 시선이 북한으로 향했을 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그 정권이 외부와의 충돌을 준비 중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예상치 못한 그리고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혀냈다. 전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아난드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한다. 북한은 지금 이미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적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권력 중심부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깊은 내부 분열로 향하고 있다. 내부 파벌 간의 충돌이 본격화되며 정권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지금껏 체제를 지탱해온 군부는 더 이상 하나의 축이 아니게 된다. 한쪽은 체제의 절대적 유지를 원하는 세력, 다른 한쪽은 수십 년간의 억압과 고립에 지친 군 지도자들이다. 이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된다. 아비그야는 이 내전의 불씨가 민중 시위가 아닌 바로 권력 최상층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다. 정치적 통제권을 둘러싼 싸움이 북한을 하나의 거대한 내부 전장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오랜 갈등을 견딜 수 없으며 짧고 격렬하며 잔혹한 충돌이 될 것이다. 그의 예측에 따르면 이 충돌은 몇 주 또는 길어야 몇 달 내에 결판이 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북한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경고는 특별한 무게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는 한반도를 현대사 최대의 변곡점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북한 내전은 단지 하나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아비그야는 분명히 말한다. 북한 내부의 붕괴가 통일의 촉매가 될 것이다. 그는 이 순간을 아시아의 전환점이라 부른다. 이는 단지 한국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북한 체제의 붕괴는 마치 물속의 돌이 만들어낸 파장처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예언은 더욱 불길하게 느껴진다. 도미노 효과는 중국의 분열에서부터 시작된다. 중국의 쇠약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 틈을 타 북한 내부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결과로 미국은 트럼프 2.0의 지도해 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입하게 된다. 반면 러시아는 권력의 공백 속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 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화산 활동과 영토 분쟁으로 긴장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례없는 군사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이 모든 예언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연결된다. 한반도,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제 한국은 단지 관찰자가 아닌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아비그야는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맞물린 혼돈의 톱니바퀴로 묘사한다. 각 요소는 서로를 밀어내며 움직이고 어느 누구도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의 붕괴, 북한의 내전,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그리고 일본의 긴장 고조. 이 모든 것은 그가 끊을 수 없는 사슬이라 부르는 연쇄작용의 일부이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연속의 파열.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그에 따르면 이 사슬의 전개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첫 고리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급격한 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장기적인 협상이나 외교적 해결을 논할 시간조차 없이 세계는 눈앞에서 무너지는 질서를 보게 될 것이다. 매주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단순히 공포를 주는 것을 넘어서 세계 구조의 재편을 예고한다. 수십 년간 분단되어 있던 한국은 이제 단지 분쟁의 배경이 아니라 세계사의 중심 무대로 떠오르게 된다. 처음엔 고립된 내전처럼 보였던 북한의 혼란이 곧 국제질서 전체를 흔드는 반가쇠가 될 것이다. 경제적 충격은 거대할 것이며 시장은 붕괴하고 정치적 동맹은 재구성되며 각국의 정부들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수십 년이 아닌 몇 개월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한다. 아난드는 반복해서 강조한다. 운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단 며칠 사이에도 세상이 뒤바뀔 수 있다고. 견고해 보이던 체계는 사라지고 영원할 것 같던 구조는 붕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한국은 단지 소식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시작점, 세계사의 진원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단순한 흥미나 예측을 넘어서 절박함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더 이상 먼 미래의 추측이 아니다. 북한 내부의 이상 징후는 이미 시작되었고 국제뉴스는 점점 더 명확한 불안의 신호를 보도하고 있다. 압력, 내부 갈등, 극심한 폐쇄성 속에서 터져 나오는 변화의 조짐, 하루하루가 예언과 일치해가고 있다. 그리고 예언의 흐름과 현실이 일치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세상은 이미 그 사슬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첫 고리는 언제든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아비그야 아난드는 준비해야 할 사람은 정부만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보통 사람들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닥쳐올 충격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 안보, 그리고 각 시민의 일상생활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점점 다가오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결코 먼 곳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중국의 분열, 북한의 내전,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도미노 효과를 예언한 후 아난드는 더 놀라운 계시를 내놓는다. 혼돈 속에서 새로운 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 그 중심에는 늘 분단과 갈등의 땅으로 인식되어 온 한국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한국을 하나의 부활의 심장이라 묘사한다. 폭풍이 지나간 뒤 이 나라는 리더로서의 소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리더십은 단순히 경제나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정신적, 문명적 차원에서 인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 예언한다. 과감하고 놀라운 주장처럼 들리지만 그는 그것이 고통과 저항을 통해 단련된 민족의 내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한다. 하얀 비와 북한의 붕괴라는 충격 이후 한반도는 분단의 상징에서 통일과 재건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한반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아비그야는 그것이 전 세계 변화를 이끌어낼 기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한국은 전쟁과 혼돈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며 작지만 위대한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나라가 영적 회복과 기술적 진보를 동시에 이루는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전 인류에게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 힘은 무력으로 억지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뎌내고 스스로를 변화시킨 민족의 힘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의 말은 엄중하지만 단순히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는다. 그는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몇 년 안에 다가올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세계는 고통을 통과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고통의 중심에서 새로운 모델이 태어날 것이며 그 중심이 바로 한반도가 될 것이다. 그는 단언한다. 통일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현실로 향하는 결정적 발걸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비그야는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경고를 남긴다. 이 모든 것은 절대적인 운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본 것은 확정된 결말이 아닌 매우 높은 확률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 인류가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이 혼돈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지와 무관심이 지배한다면 그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다. 바로 이 점이 그의 예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 그것은 두려움을 향한 초대가 아니라 책임감을 향한 부름이다. 운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지금의 선택이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그의 마지막 경고는 특히 한국을 향하고 있다. 그는 이 민족이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충격을 통과해 새로운 문명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고 물러서서 운명이 맡긴 역할을 이룰 수도 있다. 그 책임은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가슴에 달려 있다. 그는 한 나라의 힘은 집단 의식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며 그 의식이 충격 이후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점은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단지 정부나 엘리트가 아닌 그것을 듣는 모든 개인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미래는 단지 지켜보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비기야의 경고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변화의 시대에는 오직 용기와 지혜를 가진 자만이 혼란을 뚫고 반대편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가장 큰 시험대에 올라 있다. 12월의 충격은 끝이 아니라 나라를 세계의 중심에 세울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 시기를 지나면 한국은 영적인 지도자로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길잡이로 떠오를 수 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운명은 아직 열려 있다. 계시의 마지막에서 아비기야 아난드는 처음부터 강조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미래는 닫힌 책이 아니다. 가능성의 들판이다. 그가 보는 것은 경고들이다. 그리고 각 경고는 인류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는 이것이 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생존과 재생에 관한 것이다. 곧 벌어질 일은 세대에 걸쳐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침묵은 무겁게 느껴진다. 그의 말은 엄숙한 경고처럼 울리지만 동시에 하나의 초대처럼 다가온다.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각 나라가 깨어나며 인류가 변화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닫도록 하는 초대이다. 예언은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제 선택은 모두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비기야가 예고한 충격들이 다시 태어날 세계의 신호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 경고는 침묵 속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으며 당신의 목소리 또한 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의 눈앞에는 언제나 신호들이 존재해왔지만 이를 보려 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중 한 이름이 두드러진다. 브랜든 빅스. 수십 년 동안 그는 군중과 거리를 두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밀한 계산, 관찰, 기록에 몰두해왔다. 그 결과는 하나하나 실현된 일련의 예측들이었고 이는 세계의 지도자들, 과학자들, 심지어 반대자들까지도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더욱 거대한 것을 예고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동시적 변화. 이는 세계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사건이다. 브랜든 빅스는 박수갈채나 추종자를 원한 적이 없다. 그의 삶은 지구와 인류를 지배하는 주기들에 대한 끝없는 분석과 철저한 규율로 점철되어 있었다. 여러 정부가 그에게 접근하려 했고 투자자들은 상상도 못할 거액을 제안했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다. 관찰하고 계산하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판단되는 것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의 통찰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으며 그 점이 바로 이번 예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다. 세계는 이미 그의 적중 사례들을 목격했다. 그는 어떤 분석가보다도 앞서 정치적 몰락을 예고했고 선거의 승패를 수학적으로 정확히 예측했으며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전염병을 경고했고 최근 역사의 흐름을 바꾼 자연재해들을 미리 묘사했다. 매번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지만 현실은 곧 그의 말을 입증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가 다시 침묵을 깨자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이번에는 특정 지도자나 국가의 운명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아시아의 한 지점에서 시작되어 통제할 수 없는 흐름처럼 번져갈 지역 규모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을 모두 뒤흔들 변화다. 그는 동아시아의 세 강국이 끊을 수 없는 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고리가 곧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시험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예언에서 주목할 점은 그 거대함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확신의 어조다. 브랜든 빅스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결과들, 대부분이 무시하고 있는 명백한 신호들에 대해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에서 감지된 이상 진동, 중국 경제의 급격한 약화, 한국에서 나타나는 전례 없는 사회적 현상들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것들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곧 무너질 하나의 커다란 판 위에 놓인 조각들이다. 그의 과거 예측이 적중했던 기억은 이제 그의 말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든다. 한때 비웃던 이들은 침묵 속에서 귀 기울이고 의심하던 이들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한다. 그의 모든 경고는 결국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새로운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 브랜든 빅스에 따르면 수개월 내에 수백만 명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정부나 국경을 넘어서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구조적인 변화이며 세계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는 이를 피할 수 없는 연쇄 반응으로 묘사했다.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은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륙 전체의 재배치. 이것이 그의 예언이 지닌 무게다. 이제는 정치 지도자나 개별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추측이 아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꿀, 그리고 전 세계의 반향을 일으킬 사건에 대해 말했다. 그 여파는 시장, 국제동맹, 거리와 일상생활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명문가나 특권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의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 단순한 일상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감각을 지닌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 움직임을 감지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살던 지역에 큰 홍수가 닥칠 것을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게 감수성 많은 아이로만 여겼다. 그러나 그가 말한 그대로 비극이 일어난 뒤 어른들은 그를 경외와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다. 브랜드는 자신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단순히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기록하고 연구하고 이해해야만 했다. 그는 책과 계산, 별자리 지도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고대의 시간 해석법부터 인간과 자연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현대 이론까지 파고들었다. 어느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동양 철학과 서양 과학, 고대 점성술과 현대 경제 통계를 넘나들며 통합했다. 그의 집착은 과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들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바깥에서 보면 그는 괴짜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은둔하며 살아갔고 정신과 육체를 엄격하게 단련했으며 집중 훈련은 마치 의식처럼 보였고 모든 유혹을 거부했다. 불을 좇지 않았고 박수도 원하지 않았다. 그를 움직였던 것은 단 하나, 정확함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가 써내려간 모든 예언은 실험처럼 다뤄졌고 반드시 검증되어야 했다. 이러한 집념이 그를 단순한 예언자가 아닌 수십 건의 결정적 사건을 정확히 예측한 극소수의 인물로 만들었다. 정부들은 그를 비밀리에 찾았고 기업인들은 예측을 얻기 위해 자금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모두 거절했다. 진실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거절은 오히려 신비감을 더했다. 브랜드는 결코 무대에 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시간이 도래했음을 확신할 때만 메시지를 전했다. 이러한 선택적 침묵은 그의 예언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그가 입을 열 때면 반드시 거대한 일이 일어났다. 역사는 이를 여러 차례 증명해왔다. 그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권력자들의 몰락을 예언했고 주목받지 못하던 인물들의 등장을 미리 알렸다. 시장이 징후조차 인식하지 못한 경제 위기를 경고했으며 도시 전체를 덮친 자연재해들을 사전에 기록해 두었다. 그의 노트에는 언제나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예언이 적중할 때마다 그의 말은 더 큰 무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브랜드는 지금까지의 어떤 예언과도 다른 비전을 보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더 이상 한 명의 정치인 상승이나 몰락이 아니다. 고립된 자연재해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 위기 또한 아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세 나라가 하나의 운명선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국, 중국, 일본, 역사와 지리로 얽힌 이 세 나라는 이제 동시에 거대한 충격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확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단언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신호는 모두의 눈앞에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의 지진 기록과 맞지 않는 이상 진동을 겪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 압박이 거세지며 자본이 이탈하고 도시들이 불안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이 전통적인 예측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브랜든에게 이 모든 현상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하나의 거대한 기계 안에서 돌아가는 톱니바퀴들이다. 이미 가동이 시작된 상태다. 이번 예언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제시한 흐름의 정확성 때문이다. 그의 노트에는 각 나라의 움직임이 어떻게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가 정리되어 있다. 일본에서의 충격은 중국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중국의 불안정성은 한반도 북부의 변화를 강요한다. 그리고 이 구도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지역의 향방을 결정지을 균형점으로 떠오른다. 브랜든 빅스는 자신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다. 그는 단지 더 미묘한 차원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읽어내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모든 변화는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도래를 예고한다고 그는 썼다. 대부분이 외면하는 것을 듣기만 하면 된다. 그의 눈에 비친 세계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신호가 강해졌고 판은 이미 움직였다고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무너지는 말들을 지켜보는 일뿐이다. 이번에 다른 점은 그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이 악화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확신 속에서 그는 마침내 예언 전체를 드러내기로 결정했다. 이제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닥칠 일은 권력자나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메시지를 급속히 확산시켰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사람들은 그의 예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충격은 피할 수 없다.
그동안 그의 말을 무시했던 이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모든 일이 정확히 그의 말대로 전개될 것인지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의 예언을 무시했던 과거가 비싼 대가로 돌아왔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에 따르면 열쇠는 전쟁이나 반란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자연현상에 있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징후가 아닌 상징적인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며 은밀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명확히 밝혔다. 그 변화는 공개적으로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발생하며 모든 이들을 단번에 변화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든 빅스는 그 순간이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분기점으로 기억될 것이라 확신했다.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의 기록 속에는 한 인물의 등장도 언급되어 있었다. 그 인물은 어떤 엘리트의 계획에도 없고 정당이나 지도자, 기존 동맹에 의해 지목된 자도 아니었다. 그는 전통적인 선거나 정치 싸움을 통해 부상하지 않는다. 혼란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며 사람들을 이끄는 힘은 권력도 선전도 아닌 그의 삶 그 자체가 지닌 정당성에서 비롯된다고 브랜드는 예언했다. 브랜드는 이 인물을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을 사로잡는 세부적인 묘사로 그려냈다. 나이는 약 50세,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오랜 해외 경험을 지닌 인물. 그의 평판은 지혜와 결단력으로 굳어져 있었고 개인적 야망은 전혀 없으며 오직 공동선을 최우선으로 두는 드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브랜든의 말에 따르면 그는 과거의 지위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인식될 것이라 했다. 빅스는 이 지도자가 공식적인 직책이나 추천 없이 떠오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마치 물이 스스로 가장 낮은 길을 찾듯이 민중이 자연스럽게 그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그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느껴질 것이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운명으로 이끌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점은 브랜든이 그를 평범한 통치자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열 수 있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세대를 나누었던 갈등들을 새로운 해법으로 풀며 화해할 수 없을 것 같던 것들을 하나로 엮는 존재. 빅스는 특히 강조했다. 이 인물의 사명은 단순한 내정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진정으로 맡게 될 역할은 이웃 국가들의 붕괴 속에서 한국을 균형의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기록에 따르면 그는 수십 년간 봉인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열 열쇠를 지닌 자라고 했다. 북한과의 교착 상태를 풀고 무너진 경제 관계를 재건하며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정의하게 될 것이다. 브랜든에게 있어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넘어 현재의 세계 권력 구조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 속 핵심 인물이었다. 감정이 고조되는 이유는 브랜든이 이것이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수십 년 후가 아닌 바로 눈앞에서 일어날 일이라 했다. 그리고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나는 순간 더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화는 빠르고 통제 불가능하며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예언의 충격은 그의 말을 접한 이들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많은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에 잠겼고 일부는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막대한 책임이 맡겨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브랜든은 단순히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혼자가 아닐 것이다. 때가 되면 준비된 이들이 그 곁으로 끌려갈 것이다. 숨겨진 재능, 빛나는 지성, 도덕적 힘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하나로 모일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단 한 점의 의문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말하길 한국이 각성의 무대가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중국은 현대 정권 수립 이후 최악의 붕괴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묘사한 시나리오는 거리에서가 아니라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에서부터 시작되는 해체였다. 이미 취약해진 부동산 부문은 되돌릴 수 없는 붕괴에 빠지고 은행들은 유동성을 상실하며 뱅크런이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것이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경고했다. 브랜든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다. 정치적 붕괴이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하나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분열될 것이며 내부의 갈등이 폭발해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불신, 생존을 위한 권력 투쟁이 공개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때 중앙 집권적으로 굳건했던 엘리트 집단은 적대적인 파벌들로 찢겨질 것이다. 이미
실업과 불평등으로 압박받던 사회는 여러 성층에서 동시다발적인 항쟁으로 들끓게 된다. 과거처럼 강경 진압으로 통제하려 해도 이번에는 그 규모와 분노 앞에서 무력할 것이라 보았다. 브랜드는 가정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 붕괴가 필연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모든 징후는 이미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 유령 도시들,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그리고 대규모 자본의 탈출. 이어서 그는 권력의 분열이 시작될 것이며 베이징 거리에는 다시 수백만 명이 모이는 시위가 일어나겠지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억눌렸던 소수민족들은 자치를 요구하게 되고 일부 지역은 독립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세계 앞에 견고한 제국의 허상이 무너지는 순간이 도래할 것이다. 가장 불안한 점은 브랜든이 이 과정을 단기간의 사건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친 격동이라 본 점이다. 그는 중국이 수개월간 혼란 속을 헤매게 될 것이며 불확실성이 새로운 일상이 되고 정부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통제력을 상실할 것이라 했다. 외국 기업들은 대거 탈출하고 생산망은 마비되며 수십 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체계가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몰락은 단지 하나의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권력 균형을 재편할 위험한 공백을 만들어낼 것이라 했다. 중국이 절망의 벼랑 끝에 몰리는 동안 브랜드는 일본 또한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종류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대에 유례없는 규모의 화산 폭발을 경고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던 후지산이 아닌 도쿄 인근의 화산대에서 일어나는 폭발이다. 이는 거대한 화산재를 수도권까지 날려보내며 항공교통 필수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사건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밀하게 묘사했다. 그는 말하길 며칠 전부터 작고 잦은 진동이 감지되며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퍼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곧이어 대지가 갈라지고 용암과 화산재가 뿜어져 나와 과거 나라 전체를 멈춰 세운 역사적 대분화와 맞먹는 규모의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대한 화산재 구름은 수십 킬로미터까지 퍼지며 도시들을 어둠으로 덮고 대중은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참사가 단순한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했다. 그것은 정치적,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혼란 앞에서 대응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무기력하게 보일 것이고 지도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젊은 세대가 거리로 나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권력 구조 전반을 정면으로 비판하게 될 것이다. 이 재앙을 계기로 일본은 깊은 내부 재편의 시기에 접어들게 된다. 브랜드는 이 분화가 일본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 했다. 국민은 더 이상 낡은 체계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브랜드는 이때 한국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 신뢰받지 못했던 한국이 진심 어린 연대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한순간의 행동이 역사를 바꾼다. 일본의 위기 속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실질적 지원은 오랜 외교적 노력으로도 이루지 못한 유대를 형성한다. 전쟁과 갈등의 기억은 감사의 감정 속에서 서서히 흐려지고 일본은 한국을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필수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다. 브랜드는 이 뜻밖의 화해가 새롭게 태어날 동아시아 질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설명하면서 브랜든의 메시지는 더욱 절박하고 강렬해졌다. 이 모든 일은 각각의 사건이 아닌 하나로 연결된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일본의 자연재해는 중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중국의 붕괴는 한반도의 긴장을 유지하던 체제들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이 모든 공백 속에서 한국은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된다. 브랜든 빅스에게 있어 이 세 나라의 운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었다. 세 국가는 하나의 사슬에 묶여 있었고 하나의 조각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함께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현대 아시아에서 일어날 가장 거대한 재편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흔들리는 일본, 분열되는 중국, 그리고 균형의 축으로 떠오르는 한국. 중국의 몰락과 일본의 재앙을 묘사하면서 브랜드는 한국이 단순히 주변 상황에 반응하는 국가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두 강대국이 흔들리는 그 순간 한국이 진정한 변화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그의 말에 따르면 오랫동안 제국 사이에 짓눌려 살아온 한 민족이 마침내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도래하는 것이다. 브랜드는 중국에서 탈출한 국제 자본이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모일 것이라 예측했다. 지금까지는 견고하지만 주변부로 여겨졌던 한국 경제가 안정성을 찾아 나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며 글로벌 협상에서 전례 없는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돈의 흐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브랜드는 일본이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중국이 내부에서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그 틈을 메우는 유일한 중재자이자 동북아의 새로운 안정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했다. 그는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남겼다. 역사는 수세기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하게 될 것이다. 서울. 그러나 그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다음이었다. 브랜든 빅스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어려웠던 과정을 언급했다. 남북한의 접근. 그는 중국의 영향력 붕괴가 한반도의 균형을 바꾸는 결정적 공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뒷받침해온 외부의 버팀목이 무너지면서 평양 지도부는 생존을 위한 출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유일한 출구는 남한과의 대화라는 것이다. 브랜드는 이 과정을 압력에 의한 굴복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묘사했다. 중국이라는 후견인을 잃고 고립된 북한은 자발적으로 남쪽을 향해 문을 두드리게 된다. 초기에는 미미한 경제 협력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어서 조용한 정치적 접촉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접촉은 빠른 속도로 성숙해져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이들조차 놀라게 할 비밀 협상으로 발전할 것이라 그는 예언했다. 그는 조용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국제 언론의 시선에서도 멀리 떨어진 중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회담들, 바로 그곳에서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서로의 생존이 결국 하나의 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남한은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고 북한은 자국의 풍부한 천연 자원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린다. 이 예상치 못한 합의로부터 한반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새로운 파트너십이 태어난다. 브랜드는 통일을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닌 정밀하게 설계된 융합이라고 묘사했다. 강제적인 흡수도 하나의 체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도 아니었다. 대신 두 체제의 강점을 결합한 혼합 구조가 탄생하게 된다고 했다. 북한으로부터는 아직 손대지 않은 광물 자원이 제공되고 남한으로부터는 최첨단 기술과 안정된 민주주의 시스템이 공급된다. 이 두 힘이 결합되면 불과 수년 안에 한반도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과정이 수십 년에 걸친 일이 아니라고 했다. 불과 2~3년 안에 한반도는 명확한 통합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은 북한의 자원 개발에 착수하고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며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긴장이 완화된다. 사회 전체가 조금씩 분단의 끝을 체감하게 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것이 현대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대에 걸쳐 나뉘었던 한 민족이 마침내 하나로 다시 만나는 장면. 그는 이 변화가 전 세계에 미칠 충격도 묘사했다. 통일된 한국은 단지 경제 강국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전 세계 갈등 지역에 희망을 주는 화해의 모델이 된다.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 유럽의 일부 지역까지도 이 과정을 통해 가장 고통스러운 분열조차 극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통일된 한국의 메시지는 전 인류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고 그는 기록에 남겼다. 브랜든 빅스는 이 통일을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영적인 전환이라고 불렀다. 침략, 전쟁, 독재, 분단을 견뎌낸 한 민족이 마침내 세계 앞에 서서 인내와 재건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통일된 한국은 단지 또 하나의 강력한 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수세기 고통을 겪은 인류가 마침내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증거, 그리고 가능성의 증명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많은 이들은 북한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개방을 수용할 리 없다고 확신했고, 또 다른 이들은 국제사회의 압박이 빠른 통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브랜든 빅스의 과거 적중 기록은 그의 비전을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팬데믹, 지진, 정치적 붕괴까지 그가 예언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고, 그렇기에 이번에도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의 예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진행 중인 전환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인접국의 위기 하나하나, 체제의 균열 하나하나가 그 불가피한 순간으로 다가가는 시계의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다. 오랫동안 분단되었던 한반도는 곧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이끄는 심장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앞서 언급된 그 신비한 인물이 서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단지 통일을 이끄는 인물이 아니라 대륙 전체를 새로운 시대로 이끄는 상징이 될 것이다. 브랜드는 새로운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단지 기술 산업이나 기업의 힘으로만 인식되는 나라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 공동체 가치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삶의 모델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는 점차 세계 곳곳에서 배우고자 하는 언어가 되고, 음악과 예술은 더 많은 나라에 깊은 감동을 전하게 된다. 그리고 균형과 연합이라는 철학은 전 지구적 참고 사례로 연구된다. 문화는 이제 새로운 한국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의 무기가 될 것이다. 과학 분야에서 브랜드는 더욱 대담한 예언을 했다. 그는 통일된 한국이 세계 과학기술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해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지구오염과 기후변화에 맞서는 혁신을 이끌 것이라 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불치로 여겨졌던 질병들, 암, 치매 등에 대한 치료법이 이 땅에서 나올 것이라 했으며, 인류의 기대 수명은 단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동반한 진정한 건강한 장수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브랜드는 반복해서 말했다. 한국이 특별해지는 이유는 경제력이나 과학기술 때문만은 아니라고. 그 진정한 차별점은 물질적 번영과 정신적 성숙히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수세기에 걸친 고통을 견뎌낸 한국 민족은 세계의 회복력과 연민을 어떻게 함께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 했다. 이 통일은 단지 국경을 재편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가능성 자체를 다시 그리는 사건이 될 것이다. 통일된 한국은 인류 최초로 부와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실현해내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는 이 새로운 모델이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하나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동은 종교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영감을 한국의 사례에서 찾게 될 것이며,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는 민족 간 갈등을 다루는 해법을 한반도 통일의 경험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는 유럽조차 분열과 대립을 넘는 통합의 길을 한국이라는 화해의 상징에서 보게 될 것이라 했다. 브랜든 빅스의 비전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통일의 축하 장면이었다. 그는 수백만 명이 서울과 평양에 모이는 장면을 묘사했다. 하늘 높이 휘날리는 하나의 깃발, 수십 년의 이산 끝에 서로를 안는 가족들.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마침내 하나가 된 한 민족의 모습을 함께 목격하는 날. 그의 표현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망의 장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약 8천만 인구를 가진 통일 한국은 10년도 되지 않아 세계 3대 강국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된다. 미국과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뿐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문명을 제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한다. 브랜드는 이것이 단순한 국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더욱 균형 잡힌 미래로 이끄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변화가 너무도 뚜렷하여 훗날 역사책에서는 이 시기를 고대 제국의 탄생과 맞먹는 새로운 연대기의 시작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예언의 마지막에서 브랜드는 모든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한국은 또 하나의 국가로 준비된 것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 다듬어진 새로운 문명의 심장이 되도록 형성된 것이다. 이 말은 예언이자 경고처럼 들렸다. 왜냐하면 그는 덧붙여 이 모든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고통을 힘으로 분단을 연대로 바꾸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브랜든이 이 새로운 시대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신호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그것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중국 경제의 균열, 일본의 진동, 한국 사회의 변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동일한 흐름 속에 있으며 그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문장으로 기록을 남겼다. 미래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이 비전을 마주한 우리는 각자에게 던져진 하나의 질문과 마주합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메시지를 단순한 경고가 아닌 하나의 초대장으로 남겼습니다. 운명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선택과 의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변화는 기회가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눈앞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변과 공유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는 한 사람의 깊은 통찰이 모두의 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